우리 저번에 우리 설명했을 때 좀 잘 모르시겠다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간단하게 했던 거 갖다가 내용을 요약하면요. 첫 주차에 했던 게 뭐냐면은 우리가 음역, 양역이라는 말만 이렇게 이제 좀 던져놨었고, 그죠? 이게 뭐냐면 일종의, 가지와 비, 하나가 어떤 존재끼리 이렇게 서로 뭉쳤을 때 항상 그 관계에 조성이 된다는 거죠. 이렇게 음역과 양역으로서 계속 관계가 만들어지는데 특히 가족 관계에 대해서는 그게 명실하게 잘 드러난다는 거죠. 그래서 음역과 양역의 형태를 갖다가 이제 관찰하는 것에 있어서 이제 뒤에 쭉 가면서 이제 그게 어떻게 세부적으로 이루어지느냐 하는 것 갖다 설명하기 위해서 이제 이 큰 언질만 사실은 던져놓은 거고요. 그래 놓고 그때, 뭐냐면 우리 천간적인 거 하고, 그죠? 쪼개는 걸 다 해봤죠? 천간적으로 갑, 을, 병, 정, 무기, 경신, 임계 해가지고, 그죠? 우리가 음양의 짝을 얻을 때 유용성을 발생시키는 것들이, 그죠? 을, 정, 경, 임. 이런 팔자들이 어떤 일에 대해서든 삶의 기복이 자체적으로 음양을 갖추었기 때문에 그 기복이 심하지 않다. 이런 얘기 다 기억나시죠? 그 다음에 지지적인 것도, 우리가 같이 해가지고 음양을 쪼개는 방식을 해보고, 그죠? 그래서 실제로 간단하게 팔자를 안 보고도 뭐냐면 대운만 쫙 봐도 뭐냐면 인간의 대운부터 한번 적용을 해보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축운에 잘 나간 사람은 축과 인에서 큰 대음양이 쪼개져 버리는 거잖아요. 그죠? 그때 했던 거 기억나지? 그래서 축에서 잘 나간 사람은 인에서 깨구리 되고 축에서 못 나간 사람은 인에 잘 나간단 말이죠. 그거와 똑같은 형식으로 해서 그냥 축과 인만 딱 대조해가지고 그 팔자의 축인이 흘러가는 모양만 봐도 이미 그 사람의 운세의 극단적인 면이 변화가 이때쯤 되면 온다는 것은 인간사에 그대로 적용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미와 신도 마찬가지로, 그죠? 양권에서 이제 음으로 넘어가는 일종의 하나의 큰 전환기로서 미에 잘 나갈 때 신에 개구리 되고 미에 일그러져 있었으면 신에 내가 일종의 신에 가서 오히려 이제 잘 되고 이런 식으로 해서 한번 쪼개봤고, 그죠? 그 다음에 남녀의 문제에서 남자의 문제에서 남자는 자축 대운을 무조건 잘 쓴다. 이 사람이 아주 운이 극단으로 갔을 때라도 남자가 자축 대운에 걸리면 극단을 막아주는 효과를 가져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도를 면한다. 그냥 간단하게 이야기를 딱 할 때 여자가 와서 물었다면 자축 대운 이런 운에 들어오면 극단을 면하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자축, 사, 그죠? 신유, 그 다음에 해. 이게 주로 남자들이 잘 쓰는 대운의 하나고, 그죠? 여자들은 인묘진, 진, 그 다음에 사. 이 사는 반만 쓰는 거죠, 두 명 다. 그 다음에 신, 오미. 이거 한번 그대로 팔자 안 보고 이때 좋았다 나빴다 이렇게 체크를 한 번씩 해보십시오. 그렇게 하면 거기에 다 걸려들어요, 이게. 우미, 그 다음에 술. 그래서 여자가 잘 쓰는 대운으로서 이렇게 쓴다. 그래서 팔자, 때로는 저도 이제 한 번씩 팔자 보다가 답이 안 나오면 대운 먼저 이렇게 쭉 보고 확인을 한 다음에 그렇게 하고 풀이를 들어가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우선한다 이거죠. 이 논리가 결국은 뭐냐면은, 크게 봤을 때는 음양적 논리다는 거죠. 논리적으로. 그래서 뭐냐면은, 우리가 2주차로 이렇게 넘어가면서, 2주차로 넘어가면서 우리가 했던 것이 뭐냐면은, 짝이죠, 짝.
나는 별 일이 없어도 내가 무엇과 짝 짓느냐, 무엇과 짝을 짓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죠. 그러니까 내가 그 세력에 의존할 수 있다면, 의존할 구멍이 그게 시원찮으면 내 인생에 서글픔이 온다 이랬잖아요. 그죠? 이거 쪼개는 거 다 우리가 해봤지만은 전부 다 뭐냐면은 다 그걸 한 번씩 다 이렇게 분류를 해봤습니까? 갑일주가 무엇을 팔자내에 가지고 있으면 무조건 이 팔자는 일단 합격 할 수 있다는 거죠. 오를 가지고 있으면, 미를 가지고 있으면 이 팔자는 무조건 합격이라는 거예요. 실제 그 명조 중에 어떤 게 있느냐면은 여자분 팔자인데 을미, 을유, 갑오, 을축 요런 팔자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격용설로 우리가 풀어보자 하면은 별로 시원찮은 모양이잖아요. 그죠? 당장에 구분하기가. 근데 이것을 이미 그 짝을 무엇으로 삼느냐를 갖다가 연습을 해놔 놓으면 보는 순간에 오이잖아요. 합격. 초가 안 걸리잖아요. 이 연습이 많이 돼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자기가 짝지울 만한 것이 팔자 내에 있다요. 이미. 그렇잖아요. 그죠? 이 사람이 실제로 우리나라 대기업의 남편이 그러니까 특공대 사장으로 있는데, 그 특공대 사장들 있지 않습니까? 있는데 연봉이 한 20 몇 억 정도 돼요. 그러니까 월급이 아니고 연봉이 그 정도 되는데, 이걸 보고 누가 이렇게 격용설로 풀어가지고 그렇게 답을 내려면 한참 연구해야 되잖아요. 이래 보고 한참 해야 되는데, 이런 논리로서 내가 짝을 지을 만한 것이 이미 팔자 내에 있다. 딱 봤는데, 있다. 오케이. 답 나온 거잖아요, 벌써. 그래서 격용설을 뒤에, 이거하고 뒤에 매치를 하게 될 것인데, 매치를 하면 그거하고 또 같이 맞물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서 내가 항상 음양의 짝을 맞추는 연습을 해보시라는 거죠. 그 다음에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크게 음양으로서 쪼개가지고 해봤던 게 그거죠. 목화를 양으로 보고, 그죠? 목화를 양으로 보고 토금수를 음으로 봐가지고, 그죠? 토일주 여자가 왔다. 그러면 토일주 여자가 왔다면 그것은 너희 서방은 이미 짝지어질 것이 이미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이미 뭐냐면은 이것이 어떤 팔자를 막 골치 아프게 할 게 아니라 뭐냐면은 목에 우리가 책 처음에 보는 내용이 그거잖아요. 목의 재성은 토다. 그죠? 아는 건데 지금 표정이 근데 얼마나 새로운 발견이에요. 이렇게 보면은 정해졌다 이 말이 고정화되었다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그죠? 이것을 픽스 시켜가지고 그대로 딱 해놓는다는 거죠. 그러면 뭐예요? 토일주 여자가 왔으면 남편은 목이다. 그죠? 남편은 목이기 때문에 남편은 자수성가하는 사람이다. 아닌데요. 부모한테 돈 많이 받았는데요. 팅가 한다고 세월 보내게 돼 있어요. 안 해보셨죠? 저번 주에 배우고. 해보시라니까요. 그렇게 돼 있다니까요. 레파토리가. 그래서 뭐냐면, 이것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무엇이 만들어지느냐 하면은, 여기서부터 그림자가 만들어진단 말이에요. 어느 날, 그 집안에, 할아버지가 있고, 할아버지, 할머니, 본인, 이렇게 있으면, 자식, 이런 식으로 같이 나누어져 있으면, 어느 날, 이것이 서로 뭐냐면, 서로가 음역과 양역을 나누어서 서로가 서로의 인생을 간섭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한 인생이 여기에 튀어나올 때, 목일주가 딱 튀어나왔다 이러면, 이 목일주가 무슨 그림자를 만드느냐면, 이것의 아버지는 토다 이거죠.
처나 아버지는 토, 그죠? 처, 아버지는 토가 되고, 그죠? 인성은 수가 된다, 이거죠. 그러면서, 요걸 짝을 맞추면은, 토의 다시 할아버지는 할아버지가 되고, 그죠? 그러면 수가 할아버지잖아요, 그죠? 목일주에 그 수는 할아버지잖아요. 자기가 나와서 그림자를 그렇게 싹 뿌려놓으면, 할아버지가 자기 인생에서 일종의 수처럼 놀게 돼 있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자기가 이제 나면서 할아버지를 음욕권으로 밀어내는 거거든요, 그게. 그러면 뭐냐, 목일주 손자가 나오면 그때부터 너희 할아버지는 쇠퇴하기 시작했다. 만약에 같이 동거하여 살면 결국 설계도가 이렇게 만들어져 나왔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거거든요. 설계도가. 내 팔자에 이미 그렇게 만들어져 있고 이러한 환경에서 그대로 부합돼서 돌아가면 인연이 길게 간다는 거예요, 무조건. 근데 그 형태가 아니다. 할아버지가 수처럼 놀지 아니하고 묘하게 논다. 다른 형태로 논다. 이따가 이제 수업 중에 이제 그 수의 속성 다 한 번씩 해보겠지만, 놀게 되면 자기하고 인연이 멀어져서 빨리 인연이 끊어져 버린다든지, 멀리 떨어져 산다든지, 이런 조건을 갖추게 된단 말이죠, 항상. 그래서 그 집안의 가계도를 다 그려가지고 살게 되는 것 있잖아요. 다들 이제 집안에 그 가족이 다 형성되어 있을 거니까 딱 저 일주만 가지고 다 한번 해보시라는 거죠. 그래서 뭐냐면, 항상 이게 배워서 이대로 지금 가서 이제 써먹는다 이런 개념보다는 이런 개념을 가지고 내가 어떤 그 생각의 발판을 마련하라는 의미에서 이것을 하는 거니까 쭉 해보고 실험을 자꾸 해보시면은 이게 뭔 얘기인지 이제 빨리빨리 이제 와닿을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뭐냐면은 이제 오행으로서 이것을 이제 다시 쪼개는 방식을 해본다는 거죠. 저번까지는 음양적으로 한번 쪼개봤다면, 이 오행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하면, 오행 잘 아는데, 우리 참 기초에서 다 배웠는데, 할 수 있는데, 원래 뭐냐면은 이게 오행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 뭐냐면은, 이 오라는 것 자체가 그거잖아요. 뭐냐면은, 일종의 물질이나 유동성이 아니라는 거죠. 물질, 그죠? 이런 것이 아니라는 건 다들 알고 계시죠? 하나의, 운동성, 그죠? 방향성, 그 다음에 시간성, 이게 이제 다 픽스되어 있다는 거죠, 이게. 그래서, 오는 어차피 5가지의 뭐냐면은 요게 질척거릴 척자, 자축거리며 거릴 척자. 이렇게 우리가 이제 자해를 한번 다 찾아봤는데 자축거리며 거를 척자단 말이죠. 그러면서 안감질 축자. 요 말뜻을 제가 일일이 한번 찾아보니까 뭐냐면 이거예요. 이렇게 간다는 거거든요. 이렇게 끼뜩끼뜩 하면서.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 시간의 방향성과 운동성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뭐냐면은 이것이 가진 게 뭐냐면은 결국은 고정되게 어떤 고정된 운동 방향을 가지고 있다는 거거든요. 고정된 운동 방향. 그래서 이것이 고정되어 있다라는 이 의미 자체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실은. 여기서 이제 언급을 하려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것이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둘 게 뭐냐면은, 그렇죠. 고정된 게 뭐냐면은, 이제 이미 삶의 어떤 픽스가 되어 있다 이거죠. 인생의 모양이 자기가 나면서 오행이 이미 픽스되어 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우리가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쓸 수 있는 것이 있고 쓸 수 없는 것이 있다는 것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뭐냐면은 우리가 풀이를 할 때, 팔자 풀이를 할 때 팔자 풀이를 할 때 뭐냐면은 정서적인 접근도 있고 정서적 접근, 그 다음에 우리가 분석적인 입장에서 접근하는 게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정서적인 접근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뭐 사람들이 그런 거 묻잖아요, 그죠? 제 성격 어떻습니까? 뭐 이런 거 묻잖아요. 다 맞출 수 있는 거래, 이거는. 얼마든지 물어라, 이러면서. 그렇잖아요, 그죠? 돈 좋아하시죠? 겉으로는 돈을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으나, 내면에는 돈에 대한 관심이 높고, 이러면 다 맞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한 명도 틀릴 수 없다는 거죠. 근데 이제 이런 식으로 봐주는 게 뭐냐면, 일종의 거의 설레발이에 가깝게 가버린다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서로가 맞긴 맞았는데, 남은 건 아무것도 없다거든요. 그렇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러한 그 마음적 이제 접근 방법 때문에 뭐냐면은 아무 이 정서적인 접근으로서가 들어갈 것이 아니라 오행이 가지고 있는, 그죠? 오행의 성격은 뭐 우리가 다 해봐서 알겠지만 오행의 그 기질적 성격을 어디로 가져가느냐 하면은 이 분석적인 면으로 가져가서 직업이나 그 다음에 일반적 성격이 아니라, 그죠? 직업적인 분야로 자꾸 연결하는 연습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이쪽으로 이제 자꾸 이제 가져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정서적 접근법은 뭐 얼마든지 우리가 이제 뭐 다양하게 이렇게 쓸 수 있지만은 내용상 사실 남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것을 우리가 이제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 여기서 가져가는 게 뭐냐면은 바로 그 목이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그죠? 목이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것이 너무나 그 목이라는 것 자체에서 뭐냐면 이미 팔자가 다 정해졌다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렇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일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목의 식신이 화였다는 거예요. 안 신기합니까? 목의 식신은 화였다, 이거죠. 그 다음에 목의 재성은 토고, 목의 관성은 금이고, 그죠? 목의 인성은 수고, 그죠? 그 관성. 너무 새롭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니까. 자, 그래서 뭐냐면, 목일주는 이런 게 있다는 거죠. 목일주를 보는 순간 무조건 처첩에 애로가 있다. 뭔 소리? 당연하죠. 목이 재성으로 삼고 있다는 것은 토잖아요. 토는 우리가 배울 때 잡이잖아요. 그죠? 잡것이잖아요. 잡것. 그죠? 오만 개 다 있잖아요. 그죠? 무, 기, 진, 술, 축, 미, 그 다음에 인, 신, 사, 해, 오. 그럼 목이 짝으로서 삼는 것, 그죠? 처로서 삼는 것, 이런 것들이 이미 이렇게 많이 나열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중에 올바른 놈을 찾기 위하여 계속 이것저것을 전전하게 되어 있단 말이죠, 원래. 그렇잖아요, 그죠? 이 중에서 뭐냐면은, 너는 처덕 없어. 나는 부인한테 불만 없는데요 하면, 벌써 거기에는 뭐냐면, 그 팔자에는 사나, 오가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 팔자에는. 안 보는 순간에 바로 그게, 나는 처덕이 있다 생각하는 사람은
팔자 내에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무가 오에, 사에 록하고, 그죠? 기가 오에 록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기본적으로. 이거 빼고는 다 없는 것과 같다는 거죠. 진도 시간 따라서 계속 변질하잖아요. 그죠? 인묘진에서 목기처럼 놀다가, 비겁처럼 놀다가, 진사오미에서 토로스 좀 활동하다가, 신유술 해자축에서 다시 수기처럼 또 허물어졌다가, 계속 그것을 반복하잖아요. 이것을 짝으로 삼으면. 술은 뭐예요? 껍데기만 토로서 있는 형태를 취하는 것이고, 그죠? 그러니까, 축은 진짜로 이제 그 토로서의 영양이나 이런 것은 없는 거잖아요. 그죠? 미는 조금 낮고, 그죠? 무나 기는 이게 귀처럼 놀고 있는 거다 보시면 되는데, 천간에 있는 건 무조건 귀신처럼 놀고 있는 것인데, 그것들이 지상에 내려올 때 세력이 있느냐 없느냐 항상 그것을 봐주면 된다는 거죠. 세력이 있으면 귀에서 인간으로 내려왔다가 그 다음에 세력이 없으면 그대로 귀처럼 살다가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그 처음에 귀신, 첫 주차에 귀신처럼 사는 법 해가지고 했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특히 이제 뭐냐면 그 배우자의 그림자가 이제 같이 막 맞물리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 하면은 그때는 귀로 돌아갔다가 이걸 계속 반복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 딱 보는 순간 목일주기 때문에 처첩에 애로가 있구나. 간단하게 나오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자기가 짝지은 놈이 그렇게 사는 거니까. 그죠? 아니면 아버지가 애를 좀 먹이겠구나. 간단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거를 딱 이래 해놓고 나면 이제 또 이제 여기서 이제 머리가 좀 좋으신 분들은 바로 확장이 된다 이거죠. 다음 주부터 안 나온다 이러면서. 뭐냐면, 수일주 여자는, 그죠? 남편의 애로가 있겠구나. 그렇잖아요. 그죠? 그래서 뭐냐면, 조금 괜찮은 팔자들이 개사일주 이런 거예요. 여자들 같으면. 일주 자체에서 이미, 그죠? 관에 가장 그 세력이 있는 모양이잖아요. 무토가 장생지로서 세력이 이렇게 딱 앉아있는 모양이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개미일주도 그나마 토로스의 모양을 가지고, 이거 빼고 다 서방때가 없어요. 이래 된다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죠? 그래서, 뭐냐, 이제 뭐냐면은, 수일주 남자 같으면 직장의 애로가 되죠. 그죠? 직장의 애로. 수일주 남자 같으면, 그죠? 그럼 병정일주 여자들은, 그러니까 병정일주는 화죠. 화의 식상은 토잖아요. 그죠? 자식의 애로. 그래서, 뒤에 이제 하다 보면 이제 분론하고도 이제 뒤에 조금 맞물릴 내용들이 뭐냐면, 천간 자체를 갖다가 우리가 뭘로 봐야 되냐면은 우리가 일종의 양이면서, 그죠? 천간을 양으로 본다면은 그게 추상성이면서 그 다음에 정신적인 것이 되고, 그 다음에 문의, 그 다음에 행위, 그 다음에 운동성이나 경향성. 그래서 천간에 있는 글자들은 무조건 볼 때 지지에 그것이 가지는 세력이 있는지 없는지를 봐가지고, 그것이 세력을 가지게 되면은, 아까 귀라고 했잖아요. 그죠? 귀에서, 이런 거하고 똑같아요. 개일주인데 남편이 이렇게 무가 위에 있다.
근데 만약에 세력이 없다면 있잖아요.